네, 안녕하십니까.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. 뉴욕에 있는 김영광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. 김 특파원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잠시 후면 이제 뉴욕을 떠나죠? 네. 아이고, 그래요. 이제 곧 뭐 내일이면 아마 뵐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네. 그동안 혼자 독수 공부한다고 저 혼자 힘들었습니다. S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근데 보면 참 묘한 게 있어요. 지난 5월 31일자로 이른바 법무부의 검찰 뭐 과거사위원회인가요? 위원회가 이제 보면 이제 종료가 되었죠. 종료가 되었고 그동안 거기에서 사실상 홍위병 마냥 여기다 완장 두르고 그다음에 자 옛날 너희 검사놈들 검찰놈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래서 뭐 누구를 갖다 걸고 누구를 걸고 다 수사해 했는데 수사하고 났더니 또 심지어는 그런 과거사위원회 그 혹시 힘 떨어질까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이던가요? 그 당시 저 해외 갔다 오자마자 얼굴 시퍼래 갖고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불러다 놓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뭡니까 세 가지 맨날 잊어먹는다. 장자연, 버닝썬, 김학의 사건을 갖다 반드시 밝혀내라. 뭐가 됐습니까? 정답은 꽝입니다용. 근데 그 꽝이 문제가 아니에요. 그동안 이자들이 이른바 과거사위원회,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라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확인되지도 않은 피사실도 아닌 의혹사실을 갖다가 마치 진실이고 사실인 양 얼마나 언론 플레이했습니까? 네. 그래서 그 결과 얼마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격살인했습니까? 인권 말살했죠, 인권 말살. 이제 근데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윤곽근 전 대구 고검장을 비롯해서 법률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? 이 양반들이 드디어는 막 이제부터 민형사 소송을 걸겠다는 거예요. 특히 중요한 건 제가 헌법을 찾아봤더니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는 받지 않아요. 근데 민사상 소송은 가능합니다. 조만간 그렇죠. 뭐라고 되냐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민사상은 대통령 해랩이라도 갖다가 내가 소송 걸면 그만이에요. 그래서 이 법률 전문가들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을 민사 명예훼손 왜? 분명히 보면 딱딱딱 찍어서 보면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이.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서 아마 법정에 나와야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. 직권남용이 심대하고 네. 그 명예훼손 당한 분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고죄를 네. 대통령이 마구잡이로 남발한 거죠. 네. 김학의는 네. 하여간 뭐 이제 작은 뭐 이런저런 뭐 섹스 스캔들에 뭐에 뭐 뇌물에 하여간 완전히 이제 사지를 절단을 낸 상황인데 그 사람이 그런 횡액을 당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.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차관했다라는 거. 그렇죠. 또 하나 있죠. 대한민국 페미니스트 대왕이신 페미니즘의 대왕이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말이야 고위직에 있는 검사놈이 말이야 갔다가 섹스 파티를 해. 이런 놈 잡아 죽여. 근데 이게 밝혀졌습니까? 김학의 씨가 왜 구속됐습니까? 이번에. 저는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. 아니 간통죄를 왜 없앴습니까? 아니 그 간통한 저 인간들 네. 저 목배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저 IS 쪽으로 처단을 하지. 네. 왜 그 간통한 남녀들을 그 국가가 처벌 안 하고 그 웬 재벌 총수는 뭐 내연녀까지 뭐 공식 수사에 들고 나와가지고 뭐 하고 하는데 이런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들 경찰이 나서가지고 감옥에 잡아놓고 뭐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목도 자르지. 왜 간통죄를 폐지했어요? 아니 이번에 김학의 씨가 들어간 건 뭐 자기들이 뭐 탈탈 이른바 여완섭이든가요 뭐 특별수사단 만들어 갖고 털어봐야 당초 저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 시퍼내갖고 화냈던 그
여성과 관련된 건 나온 게 없어요. 뭐 이른바 뇌물죄로 지금 잡아 넣은 겁니다.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그 모 재벌 내연녀도 뭐 자랑스럽게 내연녀를 갖다가 무슨 뭐 사회봉사 무슨 뭐 재단을 만들어서 이사장 만들고 그 사람은 그 지금 재벌 그 대기업이 현 정부와 가장 코드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손을 안 보는 거죠. 하여튼 저 지금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라는 게 네. 이게 저 완장찬 이제 뭐 인민위원회 비슷하게 자기들 진영에서 탈탈 털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아무것도 안 나왔죠. 이 법치화돼 있고 상권 분립이 돼 있는 이 나라인데 네. 민간인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뭐 국정원 뒤지고 뭐 검찰 뭐그 수사서를 다 뒤져보고 뭐 하고 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 네. 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이 져야지 누가 지겠습니까?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직권남용이나 무고죄는 지금 이거는 저 뭐 형사상 소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물을 수는 없어요. 다만 지금 보면 이번에 그 검찰 뭐 과거사위원회인가 뭐 거기 보면 10명인데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 9명 중에 6명 즉 7명이 민변이랍니다. 그러니까 완장 둘렀던 그놈들이 민변놈들이 그야말로 예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 국정원 서버도 들여다보고 검찰 들어가서 검사들 탈탈 털고 곽상도는 왜 조졌어요? 곽상도 의원은 두 가지 아닙니까? 이유는 하나는 저 박근혜 대통령 때 초대 민정수석이었고 곽상도를 올가 넣어서 황교안 잡아 넣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. 또 하나는 보면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 출신답게 또 대한민국 명검사 출신답게 집요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문다의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진 거 아닙니까? 심지어는 감사원에다 감사 청구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. 감사원에서 감사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? 아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나라를 이렇게 법치주의를 다 깨부수고 전직 대법원장 감옥에 쳐놓고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의 원한을 자기가 다 지금 끌어안게 될 텐데 참 그것도 저 대통령 또 민사 소송해가지고 뭐 하면 또 나라 꼴은 또 뭐가 되는 참 하여간 자기 업보가 되는 거예요. 업보가 되는 건데 어쨌든 보면은 개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. 고소고발 좋아하고 뭐 저 김영광이 저 새끼는 끝까지 파야지. 저는 딱 하나 뭐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소위 말하는 좌파 언론들 관변 오형 언론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? 뭐라 그래요? 검찰이 제 식구 살려주기 위해서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. 아직도 풀어지지 않은 의혹은 뭐 수도 없이 많다. 이게 무슨 언론이 아니고 그냥 의혹, 그 괴담 증폭기. 거기에다가 저 김어준류의 4인방들 그리고 완장찬 민변으로 구성된 그 아이들이 그냥 괴담을 그냥 막 퍼뜨리고 그 지금 대한민국 저거 지금 뭐 저 전두환 뭐 저 누구야 뭐 허문도가 나와가지고 지금 언론 정화를 한번 시키든지 해야지. 이야, 김 실장, 이거는 텔레파시다. 내가 이제 그 생각했거든. 아니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박정희 말기에 보면 우리나라 사이비 언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? 그거 갖다 이 사이비 언론이 그리 많았을 때 전두환 대통령과 허문도 이 두 양반이 갖다가 해서 이른바 뭐 언론 통폐합한다고 와장창 쓸어버렸을 때 상당수 국민들이 박수쳤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? 사이비 언론한테 시달렸기 때문입니다. 근데 제가 그 생각하는데 그 얘기하시는 거 듣고 텔레파시는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이 얘기 아까 그 얘기했던 보면 뭐 종편 말할 거 없고 아까 얘기했던 뭐 씨바조또 그건 내 친구 말할 것도 없지만 이번에 최근에 보니까 저 대덕군에서 저 1,550만원 90분에 1,550만원 특강료 받는 김재동이는 뭐합니까?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이라는 그다음에 재난 주간 방송이라는 KBS에서 그 뭐 김재동이 뭐 해갖고 그야말로 또 증폭하고 있지 않습니까? 아니 왜 말씀이 없어요? 여보세요? 아니 지금 뭐 스카이프가 조금 뭐 그렇네요. 와가지고 예. 이것도 또 혹시 공작하는 거 아닐까요, 이놈들?
됐어. 이제 화면 돌아왔습니다. 예, 예. 이거. 그렇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아마 이럴 거예요. 지금 문재인류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할 겁니다. 그 예전 스타워즈 보면 스타워즈 그 에피소드 2번째 나왔던 그 제국의 역습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이 적폐의 역습, 이러니까 바로 이 적폐들이 역습이 시작되었다. 이러기 때문에 우리 조국 수석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또 난리를 칠 겁니다. 그래요. 근데 하여튼 네. 문 대통령은 저 현직 대통령으로서 네. 자기가 취임 이후 저질른 이 수많은 무고와 네. 근거 없는 중상 비방에 대해서 네. 값을 뭐 현직에서 치르겠네요. 그러니까 일단 보면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과거사위원회라든가 이번에 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요. 자기를 갖다 때려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왔던 계속 이런저런 얘기 흘리고 580건의 그러한 것들을 자기를 다 명예훼손했다는 거예요. 김특파원. 네. 예, 예전에 그 세월호 그 참사 그 무렵에 홍가혜란 그 여성 다이버가 있습니다. 그때 뭐 그 홍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갖다가 뭐 거짓말을 했느니 뭐니 해서 엄청난 악플들 달았는데 홍가혜 씨가 나중에 그 사람 전원을 갖다 민형사 고발을 했습니다. 네. 지금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명예를 갖다 찾았던 명예를 금전적으로 찾았던 경우 있어요. 이번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과거사위원회 거기에 보면 앞장서서 거짓말했던 그 나팔수 역할했던 홍위병 관변 언론들 아마 이번에 윤곽근 다음에 곽상도 등 법률 전문가한테 흔한 얘기로 아주 제대로 걸렸습니다. 그야말로 보면 네. 청산의 이 광풍 속에서 피해 입었던 사람들이 네. 문 대통령을 비롯한 네. 중상모략, 허위사실 유포하고 네. 무고했던 것들에 대해서 네. 하나하나 다 기록해가지고 네.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. 맞습니다. 그런 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헌변도 있고 시변도 있고 네. 자유한국당의 그 율사들 그 많은데 뭐 맨날 그 막말하지 말고 네. 이런 거에 대한 지원 활동하고 네. 전부 그 당에 뭐 검사 뭐 판사 출신밖에 없대. 그러니까요. 정해가지고 네. 이걸 시민운동으로 해서 네. 그 피해 보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하고 김영환 실장이 늘 보면 여기 서울에서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? 그 당시 뭐 JTBC, 태블릿 PC 막 이런저런 괴담 이런 거 막 퍼뜨릴 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그런 식으로 민형사 법률 쪽으로 책임을 물었었어야 됩니다. 그러지 않았죠? 예, 이제라도 이건 좌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봤을 때 뭐 적폐의 역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저나 김영환 실장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홍위병들이 지난 2년 동안 문화혁명이라는 이름하에 난리를 쳤던 그것을 갖다가 바로잡아가는 이른바 사필 규정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 법치주의의 반격이 시작된 거죠. 정답입니다. 법치주의의 반격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정말 역사를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운동이라도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김영환 특파원, 자, 내일이죠. 내일 도착. 내일 서울에서 뵙겠습니다. 네, 자, 감사합니다.